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결이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 오전장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에 기반해서 시장 흐름 분석해 볼 거고요. 섹터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도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확대하고 선물의 매도 규모를 좀 줄이면서 낙폭도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국내 증시 지금 수급 부재와 더불어 좀 모멘텀이 약한 상황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살짝 시간외에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대한 살짝의 그런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후반부에 어느 정도 반등을 계속해서 장후반부라기보다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상승 전환이 된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가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에 자금이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살짝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왜곡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상 미국에서 이제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토론도 있고요. 그리고 PCE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됐다라기보다는 좀 관망 심리, 투심 악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관망을 좀 더 하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치를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자금들이 그 방향성이 많이 이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주가 흐름을 좀 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번 주는 좀 다소 관망 네. 심리가 형성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수급으로 저희 가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한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뭐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담고 가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전력, 항공, 화장품 섹터가 좀 눈에 띄는데 오늘 특징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많이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를 매수하는 것 같고 반도체는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마이크론이 실적은 좋았죠. 실적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시간외에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죠.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디램이나 낸드의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선주와 제약바이오, 전력 쪽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력 쪽 같은 경우는 대선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좀 엮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선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조선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신조선가 지수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중국 쪽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증시에서 부각이 많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펩트론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의 특징은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큰 매크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라든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이라든지 화장품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저기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항공주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원래 2분기가 비수기예요. 근데 2분기만 잘 넘어가면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여전히 반도체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실적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위주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일단 반도체고 그 외에 실적과 수출 데이터에 모멘텀이 있는 섹터를 외국인과 기관은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오늘 이제 보니까 외국인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지금 2시 30분 기준으로 펩트론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2시 30분에 펩트론이 정확하게 신고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 안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주에 속하는 펩트론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비만 당뇨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거의 뭐 비만 치료제는 만병통치약의 개념이던데요. 저도 이게 뭘까 싶을 정도로 네. 여기저기 적응증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GLP-1과 관련되어 있는 이 GLP-1이라는 게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을 모방한 게 바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이런 주 성분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주 성분을 이용한 것이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오젬픽이라든지 위고비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마글루타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 물질을 이용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펩트론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펩트론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24년도 기준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조 규모였다라고 해요. 근데 2030년도가 되면 지금 100조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약 70조 규모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 예상을 더 높인 거죠.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비만 당뇨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펩트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가의 흐름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기에 늦은 건 아닌 거죠, 대표님? 좀 늦은 부분도 있죠. 주가가 작년 그래요? 6월 달부터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노보노 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같은 비만 당뇨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 변동성을 키울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꼽자라고 한다면 펩트론이고 이 펩트론이 실제로도 기술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쪽에 우리가 MTA라고 해가지고 물질 이전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런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추후에 이제 매출만 잡힌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지속형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똑같은 효과, 그 이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술력 플랫폼을 이용한 뭐 향후 사업의 다각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잘 참고해서 좀 들어가시길 바라겠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이 가능해 보이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제 대한항공을 사고 있습니다. 해운에 이어서 항공운임도 뛰기 시작을 했는데 대한항공 지금 살 때일까요? 네, 대한항공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좀 네. 말이 공격적인데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이제 1, 2주 전부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미리 좀 얘기해 항공주가 주시지. 그러게요.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홍해 사태 때문에 해운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런 운임들이 이제 항공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운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데 여객 수요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근데 2분기 때에도 실적이 대한항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분기와 4분기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메리트를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는 고환율이라든지 고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항공주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분기 때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유가 같은 경우는 고가를 찍고서 많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큼 유가 하락이라든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 앞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난 대형주를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서 대한항공 지금 살만한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쪽에서 픽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시 30분 기준으로 매수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호황기는 역시나 테스인 건가요? 그죠. 앞서서도 우리가 마이크론 이야기도 했었고 삼성전자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테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낸드라든지 디램 쪽에 대한 증설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도가 지나가면서 하반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램 쪽이나 낸드 쪽에 대한 증설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도 조금씩 변동성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들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전공정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건 이제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어쨌든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전 여전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HBM도 모멘텀이 되지만 기존 레거시 쪽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장비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HBM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 테스 역시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놓쳤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유튜브 방에 예, 늦은 건 예. 아니죠, 테스? 예, 테스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네. 늦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종목들이 괜찮은 게 좀 있어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주성 엔지니어링, HBM 미세화에 대한 HBM이라기보다는 램 쪽에 대한 D램 쪽에 대한 메모리 쪽에 대한 미세화 과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STI라는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 이제 총 8개 후보 종목 가운데 오늘 이재규 대표가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뭘까 궁금하네요. 예, 제가 오늘 좀 죄송한데 네. 삼성전자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왜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삼성전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탄력적인 걸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종목을 가져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정말 솔직한 말로 매매 관점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네. 종목이긴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저도 사실 네. 좀 더 작은 종목, 탄력적인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네.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마치 나도 저 종목을 매매하면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그래도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붙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HBM 쪽 같은 경우도 HBM3E 같은 경우는 12단 쪽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HBM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D램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D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30%가 넘어갑니다. D램 쪽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많이 꼬임이 있었는데 많이 풀렸고 지금 엔비디아 조정받고 마이크론 시간 외에서 급락해도 삼성전자 멀쩡한 것처럼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전자 의견 드리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짧게 잡아드리고 손절가도 7만 2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11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앞자리 9로 바뀌는 삼성전자를 이재규 대표와 함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목소리 너무 마음에 들고 귀에 잘 들어오게 항상 설명해 주신다는 또 칭찬의 글이 올라와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네, 댓글을 방송에서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선주 오늘 이재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